워킹맘이 과로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 공무원 김씨가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쯤 정부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숨진 김씨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이며 워킹맘이었습니다. 정부 청사관리소와 경찰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김 사무관은 동료 공무원 지 씨가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보건복지부 소속 김 사무관은 왜 일요일에 세종청사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결국 숨을 거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공무원 김씨는 남편이 있고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직장인 세종청사의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씨는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한 것일까요? 김씨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고 쉬는 날인 일요일 아침 청사에 출근했으며 어지럼증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과로로 어지럼증이 생겼지만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전날 토요일에도 이날까지 7일 연속 근무한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했던 저녁이 없는 삶의 피해자였습니다. 김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했고 한 주 평일 동안 그는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받습니다. 김 씨의 지난 한 주 근무 시간은 70시간이 넘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 직원은 평일에는 오후 8시에서 9시에 퇴원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오전 7시쯤 출근했으며 이마부터 입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미뤄 계단을 올라가다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상처가 왜 났는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6층 계단과 연결 통로에 설치된 CCTV에서는 같은 시각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 이마와 입주위의 상처와 관련해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가 과로 때문에 심장마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세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한 주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전입했고 업무 복귀 후 보낸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김 씨는 평일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었고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망한 김 씨와 관련해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일했다 라며 안타까워했는데 정부는 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했습니다. 또한 공시생이 정부 청사에 침입하는 사건이 지난해 벌어졌음에도 청사 비상계단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쓰러진 후 동료가 발견하기 전까지 1시간 넘게 방치됐는데
만약 CCTV가 있었더라면 상황실에서 김 씨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김 씨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 또 다른 워킹맘의 가로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전 4시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승윤 판사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부검에서 외상이 없었고 뇌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숨지기 열흘 전에 시부상을 치렀고 일요일인데도 출근해 숨진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건인 2020년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15명 이상이 숨졌다고 합니다. 여파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택배 산업이 급성장함으로 인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입니다. 10월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50세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 동료들에게 자필 유서 3장을 남겼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울분이 담겼습니다. 쿠팡 경북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청년 장덕준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야간 분류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건강했던 장 씨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체중이 15kg 줄었고 전에 없던 무릎 통증과 가슴 통증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한 달에 25일을 야근하고 7일 연속으로 무려 59시간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 대부분 이른 아침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한 뒤 밤늦게까지 고된 배송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로 택배기사의 업무가 개선 없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택배기사들의 죽음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과로사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난 세종청사 계단 사건과 같이 본인의 지나친 열정으로 생긴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일까요? 저는 과로사는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종청사 계단에서 쓰러진 워킹맘도, 일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여성 판사도, 그리고 현재 한 달 25일을 야근하고 7일 동안 무려 59시간을 근무한 택배기사의 죽음도 모두 고용주가 행한 타살이라고 봅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로젠 택배기사는 6시간의 분류 작업은 월급에도 들어가지 않고 고된 분류 작업이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실제 자신의 본업인 배달을 시작할 때는 이미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사태로 인해서 밖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이상 택배기사님의 사망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